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 상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균 금리는 6.58이다. 15년 고정률 5.96인데요.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면 이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미국 국채라든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리소문 다 흡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하다가 이전에 금융위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이 일어나면 또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급히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된다.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러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은, 인플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파산이면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인플레 주요 품목을 수입해다가 이렇게 수입이든 물가를 낮춰도 되고, 국내에서 작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춰도 됩니다. 시품 물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미국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미국 경제가 항상 살아나는 게 자산 효과죠. 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좀 써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 효과이기 때문에 은행에도 나쁜 것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지역은행 같은 오피스를 사도, 자기가 소유를 해도, 소유해서 운영해도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6.5에서 6.58로 4주 연속 그냥 상승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전체 한 주 전보다 0.03% 올랐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뛰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30년 주택담보대출 연동된 10년물이 4.7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미국은 좀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야지 이게 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거 아니면 주식시장에서는 안전한 은행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해서 그래서 자기들에게 빌려갖고 투자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빨리 돈을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 전에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금 보라서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방향성이다. 그래서 미국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전 세계 중앙은행은 미국 국채를 22% 편입하고 금을 27% 편입했다. 그래서 약간 우려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기술이 하나 엉뚱한 게 전 세계에서 터지게 되면은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설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TSMC는 전 세계 모든 생산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 생산을, 인도도 설계 능력이 있고요. 20%.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잠재적인 폭탄으로 남아있느냐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렇다. 이게 위험 요소다라고 제가 기술 발표한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걸 사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제 기술은 도덕질, 강도질을 통해서 권리를 형성하시면 정상적인 권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또는 협박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이 도덕질, 강도질이지 그게 무슨 정상적인 권리 획득입니까? 어떤 누구 공무원이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하시는 건 도덕질, 강도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상대로 사셔야 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그 기술을 확보를 못하면 위험해지거나 국가가 크게 돈을 벌 수 있거나 기업이 크게 돈을 벌 수 있고 기업이 시가총액이 날아가거나 이런 시기점, 이런 시각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저는 상에 팔지 않습니다.
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제가 기술 발표를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돈 주기 싫어하죠. 공짜로 다 갖고 싶지. 그래서 어차피 특허도요. 특허를 내주겠죠. 공개를 해요.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다 검색해서 다 따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허도 그렇고 지식선 공개를 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가장 제가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리 형성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다 따라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리 인상이 왜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렇게 M2 광의 통화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이 풀렸어요. 그래서 돈이 풀렸기 때문에 풀었다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투루 쪽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돈 빌리는 사람은 빌리거든요. 신용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은 엉뚱한 데 투자, 자산 버블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출을 갖다 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을 억제를 해서 그래서 이게 부실화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쪽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미국에는 좋은 거예요. 네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채권, 그렇죠. 미국에도 이렇게 발생상품 채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미국 은행에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지금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조심을 해야 되고 제 거를 사셔야 됩니다. 네네. 제 기술을 사서 단기간 내에 저처럼 광범위하게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대학에서 뭐 이렇게 기술을 언제 연구해서 그래서 뭐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일으켰겠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수출 1위 2074개 전 세계 수출 1위가 중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역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2074개 1위 품목 미국이 500개 독일이 500개입니다. 그렇죠. 모든 품목에서 뒤지고 있고 반도체조차도 다 중화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첨단 기술의 반도체인데 로봇도 뭐 중국이 난리죠. 지금 로봇도 중국이 먼저 도입을 하고 있어요. 생활에 최첨단에 있어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갸우뚱 저는 인정할 수 없다. 네, 미국 정치권이 잘못 판단하고 중화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를 첨단 부분은 그렇게 상당한 비중을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니다. 상당한 비중을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새로운 기술이 언제 나타날까 이게 잠재력의 폭탄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금융 부분에 상당한 게 반도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첨단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좀 불안한 폭탄으로 남아있습니다.